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집에 이 9가지 중 2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함부로 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자리는 좋은 기운이 모이는 터이며 오래 머물수록 복이 쌓이고 그 터와 정이 깊어질수록 삶의 풍요가 더해집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평범한 집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 이상하리 많지 계속 운이 따르고 금전적으로 여유를 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막힘없이 풀리고 불운처럼 보였던 일조차도 어느새 전화위복이 되곤 하죠. 반면에 평생을 바쁘게 뛰고 애써도 결국 손에 남는 게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노력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사는 집이 주는 운의 흐름이 결과를 가르기도 합니다. 풍수란 단지 집의 방향을 잡거나 가구 배치를 예쁘게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읽고 조율하는 삶의 지혜이며 이는 가족의 재물과 건강 관계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터를 잘 고르고 그 기운을 바르게 다듬어 유지할 수 있다면 그곳은 마치 땅속에 감춰진 황금줄 위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 머무를수록 복이 쌓이고 자녀의 길이 트이며 가정은 조화롭고 평온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이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특별한 9가지 징조를 알려드릴 텐데 지금 당신의 집이 복이 모이는 자리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중 하나라도 당신의 집에 해당된다면 그 집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지금 댓글로 긍정의 문장을 하나 남겨보세요. 예를 들면 나는 이 집에서 머물며 복을 맞이합니다. 또는 나는 지금 축복의 터 위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는 단지 풍수만 다루지 않습니다. 삶을 깊이 있게 바라보고 올바르게 살아가며 좋은 것을 끌어당기는 옛 지혜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을지도 모를 9가지 귀한 징조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식물이 저절로 잘 자라는 집물도 자주 주지 않고 비료도 거의 뿌리지 않으며 가지치기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집 안팎의 식물들이 유난히 건강하고 싱싱하게 자라는 집을 본 적 있으신가요? 서울 외곽에 사는 박영희 어르신의 댁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 집 정원에서는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이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가고 계절마다 꽃이 제때 피어나며 병충해나 시들매 흔적 없이 식물들이 생기를 머금고 살아갑니다. 이른 아침 가볍게 내린 이슬과 살짝 비추는 햇살만으로도 마치 온 정원이 숨쉬듯 살아나는 모습은 그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분명한 복터의 징조라고 해석합니다. 그 땅 자체가 건강하고 에너지로 충만할 때 말없이 자라나는 식물들이 그 힘을 증명해 줍니다. 식물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성장과 확장을 상징하는 목의 기운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식물이 스스로 잘 자란다는 건 그 땅이 성장과 번영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땅의 기운이 정체되어 있거나 음침할 경우 아무리 정성껏 돌봐도 식물은 병들거나 쉽게 시들어버리기 마련이지요. 특히 풍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몇몇 식물들, 예를 들어 곧고 강직함을 상징하는 대나무부와 복을 불러온다고 알려진 자귀나무와 정금나무 우아함과 조화를 나타내는 난초 같은 식물들이 자연스럽게 자라난다면 그건 자연이 조용히 전하는 확실한 축복의 신호입니다. 경기도 고양에 있는 한 집에서는 이런 식물들이 정원 구석구석 저절로 자라나고 있었고 그 가족은 알게 모르게 늘 여유롭고 평온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동양 전통에서는 자연을 단순한 풍경이 아닌 그 집과 사람의 운명을 비추는 거울로 여깁니다. 땅이 비옥하고 에너지가 맑을 때 식물은 저절로 자랍니다. 제철이 되면 꽃을 피우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식물의 흐름은 그 땅이 매일같이 그곳에 사는 이들을
조용히 응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크고 요란한 징조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묵묵하게, 그러나 강하게 말해줍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그 땅이야말로 복이 머무는 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둘 아침 햇살이 집 안 깊숙이 스며드는 집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집 안에 햇살이 가득 들어오면 그 집은 복을 머금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가 막 떠오를 무렵의 햇살은 밤과 낮이 만나는 순간에 생기는 순수한 양기라 하여 재물운과 건강운을 깨우는 기운으로 여겨졌지요. 풍수에서도 이른 아침 햇빛은 매우 특별한 에너지로 간주됩니다.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공간 전체의 기맥을 열어주는 강한 진동이 깃들어 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막혔던 흐름이 풀리고 집 안 구석구석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지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집인데 어딘가 답답하고 일이 꼬이는 경우가 있다면 실은 빛이 부족한 탓일 수 있습니다. 자연광이 차단된 공간은 음습한 기운이 머무르게 되고 이는 머리를 무겁게 만들고 몸을 피로하게 하며 감정의 균형도 흐트러뜨립니다. 반대로 아침 햇살이 조용히 머무는 작은 방 하나만으로도 그 집은 하루 종일 가벼운 에너지로 유지됩니다. 햇빛은 단지 공간을 덮이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을 들어 올리고 재물운의 흐름을 가속화시킵니다. 특히 빛이 동남쪽으로 스며든다면 이는 직업과 금전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서 더욱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 한 번의 아침 햇살이 의도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집의 운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는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의식을 해보세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햇빛이 얼굴과 바닥에 닿도록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집안의 기운은 맑아지고 당신은 우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보다 간단하고 강력한 풍수의식이 또 있을까요? 새 집 주변의 물이 맑고 마르지 않는 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은 생명과 성장, 그리고 풍요를 상징해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이 복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물의 상태가 중요하지요.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며 탁하거나 악취가 나는 물은 기운의 정체를 뜻하며 이는 곧 재정의 정체나 손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면 맑고 깨끗하며 은은하게 흐르는 물은 재물의 기운이 살아있고 끊기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수기를 머금은 땅이라 부르며 물이 모이면 돈이 모인다는 옛말도 이와 연결되어 전해져 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하는 물은 단순히 크고 깊은 연못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는 우물, 은은한 파장을 일으키는 작은 연못, 혹은 정원의 장식용 분수처럼 물이 가볍게 흐르면서도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작은 어항 하나라도 올바른 자리에 놓여 있고 꾸준히 관리된다면 그 집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뒷받침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소박한 옛집을 떠나 새 아파트로 이사한 뒤 오히려 재정적으로 힘들어진 사례도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수기의 중심이었던 터전을 떠난 것이지요. 만약 지금 당신의 집 어딘가에 물이 담긴 공간이 있다면 그것이 우물이든 작은 어항이든 그 자리를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복의 중심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물을 갈고 햇빛을 들이며 그 안에 작은 수정 조각이나 동전을 하나 넣는 행동만으로도 그 기운은 다시 살아납니다. 중요한 것은 물의 흐름과 맑음이 곧 운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말없이 흐르고 마르지 않고 늘 맑게 유지된다면 지금 당신이 머무는 그 땅은 복이 자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당신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도 조용히 커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내 집 안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오가는 집 혹시
하루 중 어느 순간 문득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마음이 환하게 풀려본 적 있으신가요? 창문을 열었을 때 스며드는 바람이 단지 더위를 식히는 기능만 있는 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바람을 움직이는 기운이라 말합니다.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자 곧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그 바람이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집은 막힘없는 기운의 통로가 열려있는 집입니다. 특히 남동쪽에서 들어오는 바람은 재물과 기회의 기운을 불러오고 북서쪽에서 스며드는 바람은 귀인의 운과 보호의 기운을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바람이 정기적으로 순환되는 집은 마치 자연과 호흡을 맞추는 듯한 가벼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탁한 공기를 걷어내고 집안에 남아있던 묵은 기운을 밖으로 밀어내며 새로운 생기를 불러오는 역할을 하죠. 이런 공간은 숨쉬기 편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사람들이 자주 머무르고 싶어하는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품게 됩니다. 반대로 창문이 닫힌 채 공기가 순환되지 않는 집은 시간이 갈수록 기운이 무거워지고 감정도 쉽게 가라앉으며 몸과 마음 모두가 정체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짜증과 무기력 의욕 저하 같은 현상도 그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 복잡한 장치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가장 먼저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여보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을 알고 그 방향으로 공간을 정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여기에 작은 풍경 하나를 걸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나무나 금속 재질의 풍경은 바람이 스칠 때 맑은 소리를 내며 좋은 기운을 더욱 활성화시켜줍니다. 꼭 기억하세요. 집안에 바람이 머무는 곳은 단지 시원한 공간이 아니라 살기 편하고 머물고 싶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집에는 행운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자리를 잡고 오래 머뭅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드나드는 집에는 사람도 복도, 웃음도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타서처마 밑이나 창가에 벌집이 생긴 집 어느 날 창문 옆을 유심히 보다 보니 작은 벌집 하나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광경에 놀라고 혹시 쏘이지 않을까 겁을 내며 서둘러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풍수와 전통 신앙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매우 귀하고 희귀한 길조로 여겨집니다. 자연이 아무 곳에나 벌집을 만들지 않듯 벌은 에너지의 흐름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장소를 선택해 집을 짓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은 자연에서 가장 성실하고 규칙적인 생명체 중 하나입니다. 각 개체는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며 전체를 위한 조화를 끊임없이 유지합니다. 그런 벌들이 특정한 집을 선택해 벌집을 만든다는 것은 그 집이 이미 충분한 양기의 기운을 갖추고 있으며 에너지의 흐름이 깨끗하고 안정적이라는 강한 증거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자연의 수호막이라고도 부릅니다. 벌집이 있는 자리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처럼 부정적인 기운을 막아주고 좋은 기운을 간직하게 돕는 특별한 지점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노력이나 돈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말 그대로 자연이 허락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벌집을 발견했을 때 무조건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으로 감사함을 전해보세요.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이 자연이 인정한 평화로운 땅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서울 양평동에 사는 이선자 어르신은 10여 년 전부터 집 처마 밑에 매년 벌집이 생기곤 했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무섭기도 했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해엔 늘 이상하게도 병도 덜하고 가족들도 평온했어요. 벌집이 생기고 나면 마음이 놓였죠. 그 말처럼 벌집은 단지 자연의 구조물이 아니라 삶의 평온과 연결된 조용한 축복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벌들은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질서전견하게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조급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하루 따뜻한 마음으로 쌓아가는 삶 속에서 결국 꿀은 제때에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집 앞에 생긴 작은 벌집 하나가 앞으로 들어올 복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섯 비 온 뒤 무지개가 집 근처에 떠오르는 집삶을 살다 보면 잠시 숨을 멈추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날 거센 비가 지나간 하늘 위로 무심코 고개를 들었을 때 투명한 공기 속에 조용히 펼쳐진 무지개를 마주할 때처럼요. 그런 순간엔 아무 말 없이 그저 멈춰서서 바라보게 됩니다. 무지개는 단순한 빛의 굴절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오는 풍수와 영적인 지혜 속에서 무지개는 새로운 변화의 문을 여는 신호이자 음과 양의 완전한 조화를 상징하는 신성한 메시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비는 음의 기운입니다. 억눌림 감정 견뎌온 시간의 무게를 품고 있습니다. 반면 햇살은 양의 기운이지요. 다시 일어서는 희망 생기,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 둘이 충돌이 아닌 조화로 만나 형형색색의 빛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삶의 전환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그 무지개가 바로 내가 사는 집 근처에서 피어난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무지개는 특정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나타납니다. 빛의 각도, 공기의 투명도, 구름과 습도의 조화,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지요. 그래서 집에서 바라본 무지개는 세상이 지금 이 자리에 선물 하나를 내리고 있다는 깊은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런 무지개를 마주하게 된다면 그냥 사진만 찍고 지나치지 마세요. 가만히 서서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쉰 다음 가슴에 손을 얹어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감사합니다. 무엇을 향한 감사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풍경을 보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축복입니다. 혹시 지금 하고 싶던 일이 멈춰 있는 상태이거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계획이 아직 시작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다면 그 무지개를 하나의 징표로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지금이 다시 시작할 때라는,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행운이 함께 걷게 될 것이라는 조용한 선언으로 말이지요. 무지개는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마음에 머뭅니다. 마치 한때 흘려보낸 꿈을 다시 잡아도 괜찮다고 자연이 속삭여주는 것처럼요. 일곱 밤의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는 집 늦은 밤,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가 마치 세상을 포근히 감싸주는 담요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깊고 낮은 울음. 연못 어귀에서 시작된 개구리의 첫 울음은 이내 둘셋 이어지고 마치 오래된 리듬처럼 밤공기를 타고 번져갑니다. 이 소리는 단순한 자연의 배경음이 아닙니다. 풍수와 전통 민속 신앙에서는 개구리를 재물과 복의 전령으로 여겨왔습니다. 고대부터 내려오는 삼족 두꺼비, 입에 동전을 물고 있는 도상은 바로 이 개구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예로부터 집안의 금고나 제단 위에 올려두면 재물운이 열린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야생 개구리는 더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스스로 서식지를 선택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울음이 특정 집 근처에서 반복적으로 들린다는 것은 그 땅에 흐르는 기운이 이미 복을 품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개구리의 울음은 요란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무지개처럼 눈을 사로잡지도 않고 종소리처럼 귀를 때리지도 않지요. 하지만 그 낮고 묵직한 소리는 오히려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마치 오랜 세월 쌓아온 정성 위에 천천히 재물이 모이듯 들릴 듯 말듯 흘러가는 그 울음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재물 에너지의 각성입니다. 이런 소리를 자주 듣게 될 때 그건 새로운 재정적 흐름이 열리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예기치 않은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생각지도 못한 인연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단지 가족 간의 금전적 여유가 회복되는 시기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울음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지금 이 공간이 복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서울 서남권의 한 빌라 단지에 사는 김춘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 밤이면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에 괜히 마음이 놓였어요. 이상하게 그 해는 생활이 평탄했죠. 큰 돈은 아니어도 늘 넉넉하게 돌아왔어요. 어르신의 이 말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 속에서 검증된 지혜이자 자연이 알려주는 조용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집 근처에서 들려오는 작고 낮은 개구리의 울음. 그건 단순한 동물 소리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가족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안정과 여유의 서곡일 수 있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복은 오히려 가장 오래 머무는 법입니다. 지금 그 소리가 들린다면 마음속으로 살며시 인사해보세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덟제비나 참새가 집 근처에 둥지를 트는 집 어느 날 마당을 정리하다가 처마 밑이나 담장 틈새 혹은 나무가지 위에 조용히 자리 잡은 새 둥지를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이런 곳에도 둥지를 틀다니 하며 무심코 지나치지만 풍수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집이 지닌 조용한 복의 기운을 드러내는 귀한 징조로 받아들입니다. 제비는 오랜 세월 동안 충성과 귀소 본능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한번 둥지를 튼 자리에 해마다 어김없이 돌아와 가정을 이루는 그들의 습성은 그 공간이 에너지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따뜻하며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새가 다시 돌아올 만큼 편안한 기운이 흐르는 터전인 것입니다. 이러한 안정된 기운은 단순히 새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도 고스란히 스며들어 사랑과 정,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축복까지 잔잔하게 머물게 합니다. 참새 역시 작고 수수하지만 변화에 매우 민감한 새입니다. 기온과 습도, 사람의 움직임, 기운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이 작은 생명체는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공간이나 기운이 불안정한 장소에는 절대 둥지를 틀지 않습니다. 그들이 둥지를 선택한 장소는 언제나 따뜻하고 다정하고 정서적으로 균형이 잡힌 집입니다. 다툼이 잦은 집 말소리가 날카로운 집, 늘 급박하게 돌아가는 집에는 절대 머물지 않지요. 서울 양천구의 단독주택에 사는 이순복 어르신은 매년 봄마다 마당 한쪽 감나무 가지에 참새가 둥지를 튼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그저 귀엽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해부터인가 아이가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나면서 집안 분위기가 점점 밝아지고 오랜 갈등도 자연스레 풀렸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새가 둥지를 튼 뒤로는 왠지 마음이 평안해요. 그냥 그 소리만 들어도 하루가 부드럽게 흘러가는 느낌이에요. 아침에 들리는 새 소리는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이 땅 위에 전하는 인사. 이 집은 축복받은 곳입니다 라는 메시지처럼 느껴지지요. 만약 지금 당신의 집 근처에서 작은 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생태계의 순환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온 따뜻한 기운에 대한 자연의 응답일지도 모릅니다. 새들이 만든 그 둥지를 방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물 한 그릇, 쌀 몇 토를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이 작은 손님들과의 보이지 않는 인연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따뜻한 연결이 조용하지만 확실한 복을 불러들이는 문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9아이들이 집 앞에서 자주 모여 노는 집 앞 골목이나 마당에 매일같이 아이들이 모여 시끄럽게 웃고 뛰어노는 집이 있습니다. 따로 놀이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뭔가 재미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쩐지 동네 아이들이 그 집 주변으로 하나둘 모여드는 것이죠.
풍수에서는 이건 역시 중요한 복의 징조로 해석합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느낌으로 먼저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상의 규칙이나 논리에 물들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공간의 기운을 몸으로 먼저 받아들입니다. 기운이 맑고 따뜻한 곳, 안정감이 있고 어른들의 말투가 부드러운 곳,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을 이유 없이 좋아하게 되는 본능을 가지고 있지요. 반대로 그럴싸하게 보이는 집이라 해도 음기가 많거나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곳은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멀리합니다. 실제로 어떤 집은 인테리어가 아무리 고급스러워도 아이가 들어가자마자 울음을 터뜨리거나 금세 짜증을 내고 나가고 싶어 하죠. 이것은 그 공간의 기운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자주 모이는 집은 대개 자연스럽게 기운이 순환하고 숨이 편안하게 쉬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성이 높지 않고 웃음이 있는 집, 불필요한 욕심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말투가 오가는 집, 그런 집에는 아이들뿐 아니라 좋은 인연, 소소한 행운 오랜 복이 자리를 잡기 마련입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주택에서는 매일같이 골목 아이들이 몰려와 뛰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집의 주인인 김영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시끄럽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 아이들이 집 앞에서 놀고 나면 집 안 공기도 가벼워지고 식구들 얼굴에도 미소가 더 번지는 것 같아요. 이젠 아이들 웃음소리가 없으면 허전해요. 아이의 웃음은 단지 순간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 에너지의 파동이며 그 공간이 얼마나 안전하고 따뜻하고 복된지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증거입니다. 아이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그 자리는 바로 삶의 기운이 깨어있는 공간입니다. 그 소리가 당신의 창문 너머에서 들려온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분명히 조용히 찾아온 복이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나눈 9가지 징후는 겉보기에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주가 조용히 보내고 있는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각각은 생기 넘치는 풍수의 한 조각으로서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실은 복이 깃든 자리이자 귀한 기운이 흐르는 땅일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 잠시 멈춰 앉아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방금 전 말씀드린 징후들 중 하나라도 떠오른다면 소중히 간직하시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언제든 풍수를 통해 집의 기운을 되살리고 안에 잠든 복의 흐름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니까요. 이 영상을 마치기 전 댓글로 지금 이 공간에 대한 긍정의 말을 하나 남겨보세요. 예를 들어 이 집에 감사합니다 또는 나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에너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문장을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실천 가능한 풍수 지혜와 오랜 전통의 의식이 담긴 영상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언제나 좋은 자리에, 좋은 때의 좋은 흐름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